안녕하세요. 바질코드TV 박준배입니다. 견적관리의 개발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파일 생성부터 클라리스 파일메이커 프로를 실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탭의 생성을 선택하시고요. 공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생성, 데스크탑에 myems라고 파일명을 주고 저장.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름 준 파일명과 동일한 테이블명이 하나 만들어졌죠. 테이블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myems, 그리고 기본 테이블 안에는 기본 필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myems 앱에는 견적 테이블, 고객 테이블, 상품 테이블,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텐데요. 기본 생성된 myems 테이블을 견적 테이블로 사용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탭으로 오셔서 테이블 이름을 견적, 그리고 변경, 그 다음에 견적수 테이블 안에 이제 필드를 만들어 줄 텐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이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이블명, 필드명, 또 가상 테이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교육을 위해서 한글 이름을 주는 것 뿐이고,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할 때는 타 시스템과의 연동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SQL문을 쓴다거나 할 때 필히 영문으로 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저희는 한글 이름으로 다 네이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견적 테이블에 제가 사전에 정리해 놓은 필드들을 쭉 작성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함께 작성을 하시면서 추후에는 빠진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필드 탭에서 추가하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견적 번호부터 견적서 비고까지 필드를 쭉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형에 지금 생성된 필드 유형이 기본 텍스트 유형으로 쭉 만들어졌죠. 이 이유는 생성 당시에 선택되어져 있던 유형이 텍스트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텍스트 유형으로 된 거고요. 그때마다 유형을 바꿔주고 생성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본 유형에서 쭉 필드를 만드신 후에 특정 보시죠. 발행일 같은 경우는 유형을 날짜로 바꿔줘야 되죠. 변경되어야 될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유형을 여기 오른쪽 하단의 유형에서 날짜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해 줘야 될 필드가 기한일이 날짜로 바꿔주신 다음에 변경, 승인, 그리고 또 견적 금액 같은 경우는 숫자로 변경을 해주고, 변경, 견적 번호, 텍스트, 견적명, 텍스트, 발행일 날짜, 기한일, 상태 텍스트, 견적 금액, 숫자. 이런 식으로 유형을 맞춰 줬고요. 그 다음에 승인. 됐습니다. 생성된 필드가 노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됐지만 함께 보실까요? 저희가 구상했던 이런 형태대로 레이아웃 작업을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네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관계 탭에 보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관계 탭에는 테이블명과 동일한 이런 박스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 안에는 이렇게 필드명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관계 탭에 있는 이 테이블 박스를 가상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 가상 테이블이 많이 쓰일 텐데요. 먼저 이 견적 가상 테이블을 하나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아래 보시면 테이블 관계에
선택된 대상체 복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견적 2라고 하는 가상 테이블이 하나 복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 테이블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가상 테이블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손오공이거든요. 모두 손오공 아시죠? 세대마다 기억하시는 손오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나라라 슈퍼보드의 손오공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손오공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행동하는 분신을 만들죠. 어떤 상황에서는 이 분신술을 써서 수십 개의 손오공 분신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상 테이블이라는 것도 본 테이블의 분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상 테이블로 분신이 돼서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비유 하나로 모든 걸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앱 개발이 끝날 때쯤엔 가상 테이블과 그 관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복제된 견적 2라고 하는 가상 테이블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먼저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레이아웃은 하나의 중심 테이블을 지정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레이아웃은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짐작하시겠지만 이 복제된 분신 견적 2 가상 테이블은 견적 목록 화면, 다시 말해 견적 목록 레이아웃의 중심 테이블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역할에 어울리는 이름을 주는 게 좋겠죠? 더블 클릭하시면 테이블 지정이라는 창이 뜨고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름,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승인.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가상 테이블이 레이아웃의 테이블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테이블의 다른 쓰임이나 역할은 반복해서 앞으로 다룰 거니까요. 우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인 견적 목록 페이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지금 기본 생성된 견적 레이아웃은 관리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목록 화면을 위해서, 견적 목록 화면을 위해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 상단에 레이아웃, 새로운 레이아웃 리포트를 선택하고 보시면 다음에서 레코드 보기 해서 견적이 보이시죠? 클릭을 해보면 견적과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 앞서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으로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준 이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이름은 견적 언더바 목록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다음에 터치 장비에 아이패드 프로 9.7 그리고 목록, 다음에 가로 형태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바일 버전과 데스크탑 버전을 각각 만들고요. 접속 장비에 따라서 페이지를 제어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할 경우에 아이패드에 맞춰서 레이아웃 작업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록 형태의 레이아웃이 만들어졌고요. 레이아웃 이름은 견적 언더바 목록, 테이블은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선으로 된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기기별 화면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패드 프로 9.7의 가로 타입 1024-748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 진한 실선 확인이 되시죠? 위치에 보시면 크기가 너비 부분이 1024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 때 터치 장비에 아이패드 9.7 가로 형태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목록 형태 그리고
너비가 1024로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견적 목록의 새로운 레이아웃 생성과 사이즈 확인까지 됐고요. 다음으로는 테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테마를 선택을 하시면 테마 변경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련됨과 세련됨 터치가 있는데요. 세련됨 터치, 아이패드 환경에 적합하게 버튼이라든지 텍스트들이 좀 크게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세련됨 터치로 해서 선택을 하고 승인, 스타일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다른 스타일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스타일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수정된 내용을 새로운 테마로 저장을 해서 myApp이란 이름의 테마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메인 메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버튼 툴바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하시면 버튼바 설정창이 뜨고요. 3개의 버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중에 첫 번째, 지금 첫 번째에 놓인 거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홈, 견적, 고객, 상품 이렇게 4개의 버튼, 메인 메뉴 버튼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버튼바의 마지막 세 번째 위치한 상태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4개의 버튼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우선 첫 번째 버튼에 위치시켜 놓은 상태로 아이콘과 오른쪽 텍스트 스타일로 지정을 해줘 보겠습니다. 지정과 동시에 첫 번째 아이콘이 기본적으로 모든 4개의 버튼에 적용이 된 상태인데요. 하나하나 아이콘과 버튼명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홈이죠. 가장 일반적인 집 모양의 아이콘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텍스트는 보시는 이 위치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음 버튼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에서는 견적이죠. 우선 견적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이것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고 고객, 여러 사람이 있는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버튼을 직접 선택을 하고 상품이죠. 아이콘은 뭔가 이 박스 아이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콘과 해당 메뉴의 이름을 지정을 해줬고요. 지금 보시면 조금 아이콘이 텍스트하고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선 아이콘은 쭉 늘려서 한 25 정도 크기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 바 창을 닫고 오른쪽에 모양 팔레트 쪽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요. 보시면 버튼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텍스트를 바꿔줘서 조금 더 안정된 모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험상 에어리얼 서체로 변경을 해주면 아이콘과 텍스트가 조금 안정되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 탐색의 배경색을 좀 바꿔줘 볼까 합니다. 상단 탐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그래픽의 채우기 단색의 색상이 검은색인데요. 옅은 회색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바의 컬러를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볼까 하는데요. 버튼바를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버튼바가 아니고
버튼바 세그먼트 단계까지 선택을 해주게 되면 아시겠죠? 지금 버튼바가 있고 버튼바 만들어진 4개의 각각의 버튼 세그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선택이 되면 버튼바 세그먼트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의 채우기 또는 선의 두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역시 밝은 컬러로 해주고요. 그리고 외곽 선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튼바 선택된 상태에서 선이 없음 상태인데요. 단색으로 바꿔주고 선의 굵기는 1로 준 다음에 선 색상은 푸른 계열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반경을 좀 줘서 부드럽게 버튼을 표현하겠습니다. 보시면 4군데 라운드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가운데 버튼 사이에 실선이 보이는데 이 실선도 변경을 하고 아이콘과 텍스트도 같은 색상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바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분할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할자를 선택을 하고 선 컬러를 보면 아직 검은색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색으로 변경이 됐죠. 다시 보면 이 버튼바에서 분할자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분할자는 이 각각의 버튼 세그먼트를 나눠주는 그 실선, 요 위치 분할해주는 실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 버튼바의 아이콘을 지정을 해서 아이콘 컬러도 현재 이 컬러에서 이 파란색 계열의 컬러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그먼트까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텍스트 컬러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즈를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적당히 중앙에 위치하도록 배치를 하고요. 됐습니다. 지금 상단의 메뉴는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 버튼을 만들어 볼까요? 상단 탐색을 조금 더 넓혀 주고요. 연속된 버튼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단의 버튼 툴바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준 다음에요. 이 기능 버튼은 아이콘만 표현되는 형태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이죠. 정렬 아이콘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두 번째 세그먼트, 두 번째 버튼은 검색, 일반적으로 돋보기 아이콘을 써서 검색,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견적서를 생성하는 플러스 아이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 선택을 해줬고요. 크기는 20 정도 크기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능 버튼을 만들었고요. 버튼의 스타일은 메인 메뉴 버튼의 스타일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상단에 스포이드 아이콘 보이시죠?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동일한 스타일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기능 버튼도 만들어 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머릿말을 좀 줄이고 필드를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왼쪽에 필드 대상체 애드온 이 패널이 안 보이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패널 표시하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견적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 필드와 레이블이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왼쪽 아래 드래그 환경 설정의 레이블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시면 이쪽에서 변경을 해 준 다음에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선택을 해서 우선 견적명, 그리고 발행일, 기한일, 상태, 금액 이렇게 가져오고요. 고객사 필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필드를 노출시킨 다음에 위치에 보시면 배열앤 정렬, 이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적명은 좀 뒤쪽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행일, 기한일, 상태 필드, 그리고 고객사, 견적 금액. 이렇게 하단 탐색을 좀 줄여주고요. 레이아웃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서 배열앤 정렬, 그리고 모양에서 채우기 색상이라든지 텍스트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편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위치에서 상단 정렬을 해 놓고요. 머릿말의 배경색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회색으로 다, 본문 같은 경우는 흰색, 그리고 하단 탐색은 여튼 회색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좀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블을 한번 기준 삼아서 서체도 바꿔주고, 채우기가 지금 없음 상태인데요. 단색으로 해서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좀 찐 그레이, 그리고 크기는 14 정도로 해서 맞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는 서체도 바꿔줘 보고요. 필드를 좀 키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은 없음, 왜냐하면 본문 배경색을 흰색으로 줬기 때문에 필드의 채우기 색상은 없음으로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블하고 필드의 스타일을 간단하게 바꿔줬고요. 이렇게 변경된 스타일을 다른 레이블과 다른 필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사용해 봤던 이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볼까요? 포맷 복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포맷 복사를 한 번 처리하는 거하고 여러 번 처리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스타일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스포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적용이 됐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선택 툴로 되돌아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레이블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기능을 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스포이드를 고정을 하고요. 포맷 복사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 툴로 돌아와서 스타일이 적용된 첫 번째 필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의 높이를 조금 키워주고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36, 45 일괄되게 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필드 같은 경우는 50 됐습니다. 그리고 머릿말과 본문의 높이도 고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높이가 49죠. 높이를 30, 그러면 머릿말을 30으로 높이를 맞춰 주고요. 상단 152포인트에 맞춰서 지금 155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152 위치로 이동을 해줘요.
본문을 선택을 하면 높이가 52네요. 50으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보시면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라인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 대상을 선택을 하고 모양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지금 단색 1로 되어 있는데 좀 가는 0.25로 주고 나서 색상을 같은 회색 정도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레이블은 현재 선이 없는 상태네요. 지정을 안 해준 상태인데 단색으로 바꿔주고요. 0.25 색상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너비를 필드와 맞춰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크기 조절해서 넓은 쪽으로, 이렇게 고객사는 역시 넓은 쪽으로, 견적 금액도, 상태도, 발행일, 기한일, 견적명 이렇게 해줬고요. 지금 또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이용을 해서 파란 실선 보이시죠? 제가 볼 땐 견적 금액 필드가 조금 더 넓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된 것 같습니다. 견적명. 다음은 레이블을 중앙 정렬로 선택을 한 다음에 모양으로 가서 단락 정렬이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필드도 단락이 지금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 정렬로 바꿔주고요. 조금 정리가 됐네요. 그리고 견적 번호 앞쪽으로 상세로 이동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아이콘 모양만 표현하는 형태로 해서 오른쪽 화살표 방향의 아이콘 선택해 주고요. 크기는 25 정도로 해 주겠습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는 없음으로 해 주고요. 버튼의 아이콘을 선택해 준 다음에 컬러를 같은 파란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끝에 왼쪽에 딱 붙여서 위치시켜 주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저장 했습니다. 지금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상세 이동하는 버튼 때문에 현재 레코드가 8개 여기까지 위치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레코드들 간에 구분은 또 안 되어 있네요. 레이아웃 편집으로 가서 본문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대체 행 상태 사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코드들을 구분을 해서 기본적으로 컬러 구분을 해주는 옵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색상이나 컬러는 다르지만 저희가 구상한 대로 견적 목록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서 다양한 기능들도 함께 추가해서 스크립트도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